새벽 6시 서울 변두리 골목길에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작은 서재 책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52세의 그는 3년 전 30년간 몸담았던 교직을 떠나 이곳에 작은 꿈을 심었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책방 안으로 들어서며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풍기는 특유의 냄새, 그리고 이 조용한 공간이 주는 위안감. 이것이 바로 그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맞은편 김밥집 아주머니가 짐을 싸고 계셨어요. 지난주에는 옆집 문방구도 문을 닫았죠. 40년간 이 동네를 지켜온 터줏대감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 책방 하세요? 어젯밤 아들 민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대 대학생인 아들은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돈도 안 되는 일에 왜 매달리세요? 차라리 학원이나 다시 하시지.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모르겠죠. 이 책방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은 동네 아이들이 숙제를 하러 오는 곳이고 어르신들이 신문을 읽으며 차를 마시는 곳이며 외로운 사람들이 잠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오전 9시 단골 손님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현우야,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책 찾으세요? 아이고, 책이야 뭘.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아서. 할머니는 구석 의자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동네가 많이 변했지? 옛날 사람들은 다 떠나고. 현우는 할머니께 차를 한 잔 드리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무언가는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때 책방 문에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오랜만이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장성호였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값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 예전 그 소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성호야, 어떻게 여기를? 놀랐지? 나도 이 동네에 볼 일이 있어서 말이야. 장성호는 책방을 둘러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우야,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참 의외네. 현우는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장성호의 시선 속에서 무언가 계산적인 것을 느꼈거든요. 잠시 얘기 좀 할까? 너한테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 현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온했던 아침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장성호가 가져온 제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우의 작은 책방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큰 힘과 용기를 준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현우야, 솔직히 말할게. 이 동네가 곧 재개발된다. 장성호의 첫마디에 현우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을 뻔했습니다. 재개발이라니. 갑작스럽네. 갑작스럽긴. 이미 2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일이야. 구청하고 건설사가 다 합의했어. 너만 몰랐던 거지. 장성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봐봐, 이게 다 계획서야.
이 일대를 싹 밀고 30층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전망도 좋으니까 분양가가 어마어마할 거야. 현우는 서류를 넘기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책방이 있는 이 골목 전체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 얘기를? 내가 이 프로젝트 투자자 중 한 명이거든. 그래서 말인데, 현우야. 장성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여기 땅값이 평당 얼마인지 알아? 3년 후엔 지금의 10배가 될 거야. 너도 이 기회 놓치지 말고 함께해. 함께 한다는 게 내 책방 자리 보상금만 받지 말고 아예 분양권으로 받고 내가 특별히 프리미엄층으로 배정해 줄게. 그럼 너도 억대 자산가가 되는 거야.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관심 없어. 나는 여기서 책방을 계속하고 싶거든. 책방을? 현우야, 정신 차려. 요즘 누가 책방해? 온라인 서점이 다 해먹는 세상에. 장성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변두리 골목이잖아. 손님도 거의 없을 텐데 뭘로 먹고 살아? 그건 내일이야. 현우야, 고집 부리지 말고 현실을 봐. 내 아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내고 있어? 앞으로 취업 준비에 결혼 자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겠어. 장성호의 말이 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요즘 책방 매출로는 아들 등록금도 빠듯했어요. 시간 좀 생각해 볼게. 시간이 많지 않아. 다음 달까지 동의서에 사인해야 해. 안 그러면 강제 수용이야. 장성우가 명함을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현우야, 우리 동창이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야. 어차피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럴 바에야 너도 이득 보라는 뜻이지. 장성우가 나간 후 책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태풍이 지나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현우에게 아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친구 아버지가 부동산 일하는데 이 동네 재개발된다던요? 대박 나겠네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참에 책방 정리하고 뭔가 다른 일 찾아보세요. 솔직히 책방으로는 미래가 없잖아요. 아들의 말이 장성호의 말과 똑같았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만 현실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현우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 시절, 정년을 앞두고 시작한 책방. 이 모든 것이 정말 의미 없는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책방이 자신에게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를. 과연 현우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현실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지킬까요? 며칠 후 현우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 이수진을 만났습니다. 현우야,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카페에 앉아 현우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성호의 제안, 아들의 반응, 그리고 자신의 고민까지. 참 어려운 상황이네. 수지는 현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우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그게 잘 모르겠어. 책방을 계속하고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현실적이라는 게 뭐야? 돈?
수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현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현우야, 내가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말이야. 요즘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하잖아. 그런데 내 책방에 오는 동네 아이들 봤어? 그 아이들에게는 내 책방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알아?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오후면 책방에 와서 숙제를 하는 초등학생 지우, 시험 기간마다 참고서를 찾으러 오는 고등학생 소영이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고? 내 책방이 없어지면 어디서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실 건데? 수진의 말에 현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돈 문제는 현실이야. 민준이 등록금도 밀렸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책방을 유지하면서도 수입을 늘릴 방법 말이야. 그때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성호였어요. 현우야, 어떻게 생각해 봤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잖아. 아직 결정 못했어. 현우야, 고집 부리지 말라고. 어차피 결정은 이미 난 일이야. 너만 손해보지 말고 현명하게 선택해. 전화를 끊은 후 현우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오후 책방에 돌아오니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네 어르신들, 아이들의 엄마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정말 재개발이 확정된 거야? 김밥집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도 어디 가라는 통지서 받았어. 문방구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넘게 여기 살았는데 이제 어디 가라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동네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어요. 평생의 추억과 인연이 쌓인 터전이었죠. 현우 선생님, 책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우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가 매일 여기 와서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현우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현우는 책방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가를 하나하나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을 되살렸어요. 첫 손님으로 온 할머니, 책방에서 첫사랑 소설을 읽고 울었던 여고생, 아버지와 함께 동화책을 사러 온 어린아이. 정말 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 현우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책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들 민준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여기 계셨구나. 민준아? 이 시간에 왜? 아버지, 오늘 동네 분들 이야기 들었어요. 재개발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시던데. 민준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 책방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아끼시는구나 싶었어요. 현우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뭘 하고 계신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민준의 말에 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과연 현우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이 작은 책방을 둘러싼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장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호야, 미안하지만 제안 거절할게. 뭐? 현우야, 정신 차려. 마지막 기회라고 했잖아. 나는 책방을 포기할 수 없어. 이곳이 나에게,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곳인지 너는 모를 거야. 현우야, 그런 감상적인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돈이 다가 아니라고 해도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전화를 끊은 현우는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결정했어. 책방을 지키기로 했어. 정말 잘했어, 현우야. 그럼 이제 방법을 찾아보자. 수진이 도서관에서 책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현우야, 시민단체랑 연락해보자. 요즘 마을 공동체 보존 운동 많이 하잖아.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보고.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순 없잖아. 그날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책방에 모였어요. 손에는 각자 만든 음식들을 들고 말이죠. 현우야,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김밥집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책방에서 간단한 다가도 팔고 우리가 만든 음식도 함께 팔면 어때? 북카페 같은 거 말이야. 그리고 동네 아이들 방과 후 교실도 열자. 문방구 아저씨가 제안했습니다. 현우가 선생님 출신이니까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책도 읽어주면 학부모들이 좋아할 거야. 현우는 감동받았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려는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할머니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재개발은 어떻게? 그것도 우리가 함께 막아보자. 할머니 한 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40년 넘게 여기 살면서 정 쌓고 살았는데 쫓겨날 순 없지. 젊은이들만 돈 벌면 뭐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라고. 그때 지우가 엄마 손을 잡고 책방에 들어왔어요. 현우 선생님, 책방 없어진다는 소문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지우의 큰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기서 책 읽는 게 제일 좋은데 집에서는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되거든요. 현우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지우야, 선생님이 최대한 노력해 볼게. 약속할 수는 없지만 정말 열심히 해볼게. 지우 엄마도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학부모들도 도울 방법 찾아보겠어요. 요즘 프랜차이즈 카페만 있고 이런 따뜻한 공간이 없거든요. 며칠 후 수진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현우야,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보인대. 그리고 지역 신문사에서도 취재하겠다고 해. 정말? 응, 마을 공동체 보존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도 해보자고 하더라. 현우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그날 저녁 아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SNS로 홍보 도와드릴게요. 요즘 독립서점 지키기 운동 많이 하거든요. 민준아, 아버지가 지키려는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현우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족의 이해, 동네 사람들의 지지, 친구의 도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었고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어요. 과연 현우와 동네 사람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현우의 책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북카페로, 오후에는 아이들 방과 후 교실로, 저녁에는
어르신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만든 음식을 맛보려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책방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현우야, 이제 정말 활기차네.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크라우드 펀딩도 목표액을 달성했고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고 도서 기증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현우는 책방 앞에 붙은 최종 철거 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30일 후 강제 철거 예정.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장성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우야, 끝까지 고집 부릴 거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성호야,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행복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비싼 옷 입으면서. 장성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뭔 소리야? 당연히 행복하지. 그럼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 왜 계속 더 많이 가지려고 해? 현우야, 철학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나는 말이야,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장성호는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철거 날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날 아침, 동네 사람들이 모두 책방 앞에 모였습니다. 아이들, 어르신들, 학부모들, 그리고 책방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현우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진짜 공동체가 뭔지 알게 됐어요. 비록 책방은 없어지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현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철거 장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슬프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지키려고 했던 것, 이제 저도 알겠어요. 건물은 없어져도 사람들 마음속에 남은 것들은 아무도 없앨 수 없잖아요. 그때 수진이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현우야, 구청에서 연락 왔어.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 상가에 공공도서관 분점을 만들 예정인데 내가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이 들어왔대. 정말? 응. 내가 여기서 보여준 마을 공동체 활동이 인정받은 거야. 새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책방 겸 도서관을 운영하자는 거래. 현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동네 할머니들 음식도 같이 팔 수 있고 아이들 방과 후 프로그램도 계속할 수 있대. 그 순간 책방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나갔어요. 선생님, 새로운 시작이네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우는 무너지는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만든 건물은 사라져도 이곳에서 만들어진 인연과 추억, 그리고 함께 나눈 마음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여러분, 현우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 봅시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큰 꿈을 꾸면서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할머니들은 눈물을 닦았어요. 1년 후,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1층에는 함께하는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우가 관장으로 있는 이곳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어요.
오전에는 어르신들의 독서 모임이, 오후에는 아이들의 방과 후 교실이, 저녁에는 주민들의 문화 강좌가 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동네 할머니들이 만든 음식을 파는 작은 카페도 운영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대학원생이 된 민준은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원래 있던 책방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도 처음 그 작은 책방이 없었다면 지금 이 모든 것도 없었을 거야.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멀리 예전 책방이 있던 자리가 보였어요. 이제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만 현우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 작은 책방이 살아 있었습니다. 현우야,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신문 봤어? 우리 도서관이 전국 우수 마을 공동체 사례로 선정됐대. 정말? 응. 기사 제목이 사라진 책방에서 피어난 희망이야. 참 잘 지었다. 그치? 현우는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장성호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소박한 옷차림에 어딘지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현우야, 성호야, 어떻게, 그냥 궁금해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장성호는 도서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다. 예전 그 작은 책방보다 훨씬 큰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네. 성우야, 너도 같이 해볼래? 우리 여기서 경영 강좌도 열거든. 내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장성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해볼까? 해가 저물어갈 무렵 현우는 도서관 문을 닫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필요할 때면 이곳에서 만나고 소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현우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 지우가 뛰어왔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지우는 여전히 이곳의 단골이었어요. 내일도 올 거죠? 당연하지. 지우야, 내일도 함께 책 읽자. 현우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생각했습니다. 사라진 것도 있지만 새로 생긴 것도 있고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누는 기쁨,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것들은 어떤 건물이 사라져도 어떤 변화가 와도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보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우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작은 책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더 큰 희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잃어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 소중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어르신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